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이슈 분석 코너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디스가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전격적으로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들 주식시장 영향이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네이버 카페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분석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이슈 분석 코너에 들어오시면요. 네. 국가신용 등급 강등과 그 영향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미 시시각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가지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 남겨놓는데 하태민 경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요. 월가의 반응도 제가 올려놨고,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블록딜을 했네요. 이런 내용들 하면서 그다음에 공화당이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황당한 이런 얘기까지 이런 시시각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자, 미국이 그동안 무디스 하기 전에 이미 S&P가 2011년 8월 5일 날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AAA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어요. 2011년 8월 5일에. 이때가 사실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GDP 대비 91% 높은 국가 부채를 얘기를 들었고, 당시에 보면요. GDP 대비 국가 부채, 그때 이태리, 스페인 등이 그 위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포르투갈도 83%였는데, 이런 나라들도 지금 미국이 92%였다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2010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34%인데 지금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예요. 우리나라도 낮지 않은 편인 특히 2019년부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라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이건 뭐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죠. 부채 한도 협상, 이건 맨날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일인데 2010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2011년 8월 5일 전격적으로 미국 국가 등급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에 8월 2일 날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 있어 하고 미리 예고를 했죠. 근데 3일 만에 전격적으로 8월 5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8월 2일 날 이날이죠. 전망을 하향하니까 이미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날 2.8% 빠졌네요. 나스닥이. 그래서 막상 발표한 이날 장 끝나고 발표해서 이날 그 다음날 6.9%나 폭락했네요. 금요일 장 마감하고 발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6.9% 폭락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5.3% 급등하면서 월요일 날 폭락분을 곧바로 회복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 말쯤에는 다시 그 전치를 회복을 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특히 8월 8일 날 미국 시장이 6.9% 폭락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이 열리잖아요. 장중한테는 거의 9.9% 코스피가 거의 10% 폭락했다가 낙폭을 줄였고, 그다음에 8월 9일 나스닥이 5.3%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열 우리 시장 4.2% 급등 출발했다가 시초가가 제일 높았어요. 이걸 쭉 밀리면서 0.3% 상승에 끝난 이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증시 여기 있네요. 우리 증시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회복을 못했어요. 10월 말 되더라도 8월 초순은 회복을 못했는데 당시에 6거래일 동안 17.1%가 떨어졌으니까
정말 단기에 6일 동안 17.1% 폭락했으면 엄청난 거죠. 외환시장은 이게 아이러니해서 좀 서글픈 얘기인데요. 이렇게 그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내려오면 당연히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약세 요인이죠.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됩니다.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원화가 오히려 환율이 오르더니 시골에는 급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당시 달러가 엔화나 위안화, 프랑화, 스위스 프랑화 이런 데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이 원화 이런 신흥국 통화에는 오래 강세를 불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리니까 네, 한국 이런 데는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한 거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한국 원화, 미국 달러에서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당시 2011년 당시에는 이런 안전자산을 옮기자, 이런 걸로 옮기자, 금값도 급등했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우리는 서글픈 얘기인데요. 그래, 채권 시장은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이 말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원래 채권 금리도 올라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유럽이 재정 위기가 유럽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그래도 미국 채권이 무디스가 등급을 하향하든지 말든지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2011년 당시에는 유럽의 재정 위기 이게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지진도 있었죠. 일본의 지진도 있고 등등 해서 미국이 어쨌거나 하지만 미국 증시 폭락한 원인은 처음이었다. 4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해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미국이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곧바로 강등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나마 좀 타격이 있었다. 미국 증시는. 하지만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자,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피치가 2023년 8월 1일 날 미국 신용 등급을 내립니다. 근데 이미 5월 달에 한 2달여 전에 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 지정을 했다. 야, 앞으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내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 이렇게 예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강등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 다음에 그 디폴트 예상일기가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거죠.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막 풀려가지고 유동성장세 계속되다가 요게 이제 조정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물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죠. 조정의 빌미가 돼가지고 네. 일단 8월 2일 그 8월 1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것 같은 8월 2일 날 나스닥 지수가 2.2%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1.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장 마치고 발표를 하니까 코스피가 1.9% 우리나라 좀 적게 빠졌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2.2% 나스닥이 요 정도에 끝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좀 계속 빠졌습니다. 이 하락은 제가 볼 때는 피치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쭉 올라서 좀 물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9월 초에 8월 말 9월 초에는 다시 피치 발표 이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는요. 피치 이런 국가신용 등급 그래서 우리 시장도 당연히 나스닥처럼 움직였는데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피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때는 2차 전지 때문에 이때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우리 하 대표 리포트를 데일리를 보시면요. 제가 2018년부터 데일리를 계속 우리나라 정치의 일기장인데 써왔는데 8월 1일 날 하니까
네, 8월 1일 날 지나서 8월 3일 날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네, 요때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는데 난데없이 에코프로그룹 IR이네요. 네, 이때는 제가 여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주식시장에 어른이 없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도를 넘었다. 7월 3일, 7월 3일이 뭡니까? 미래에셋에서 몰빵 ETF, 네, 소수의 종목, 2차전지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ETF를 상장시켰죠. 그래서 당시에 주식시장이 도를 넘었다. 근데 요거죠. 그러면서 제가 비판하면 시장이 어른이 없다 비판하면서 몰빵 펀드는 역사적으로 항상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미래셋 인사이트 펀드도 그랬고요. 미래셋의 브라질 국채도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차화정도 마찬가지. 자동차, 화학, 정유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한번 또 엉망을 맞죠. 그 다음에 태양광 광풍도 만들었죠. OCI.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권에서 미래셋이 항상 이런 일에 낀다니 참 서글픈 일인데요. 그래서 이때 7월 3일 날 이런 ETF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몰빵하는 소수의 종목의 몰빵 ETF를 만들어 가지고 탐닉에 나가 앞으로 큰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험을 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거나 이 난리통이 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는 피치보다는 국내 2차 전지와 관련한 난장판이 7월 말에. 그래서 이 음봉 보이시죠? 이럴 때는 포스코, 뭐 에코프로 한 5종목이 양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 23조를 차지할 정도로 막 그날 기억나시죠? 아침에 시초가 높았다가 빠졌다가 난리가 났었다. 그런 상황이었어. 사실 그때가 더 영향이 많았다. 어쨌거나 우리 증시도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외환시장은요, 역시 슬프게도 이렇게 달러 약세 요인임에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같이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됐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항상 미국이 달러가 흔들리면 이렇게 미국이 흔들리면 혹은 달러 약세는 미국이 흔들리면 네, 우리 신흥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환율은 올라간다. 즉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슬픈 일이죠. 근데 이때는요, 2023년 8월에는 이제 엔화도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2011년만 하더라도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해서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면 엔화로 돈이 몰렸는데, 이때는 엔화도, 그 엔달러 환율도 올랐어요. 그래서 엔화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는 게 이미 2020년대 들어서 나타나 있었고, 채권 금리는 올랐는데,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때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막 무장창 올릴 때 아닙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요. 2023년 상반기까지는요, 막 무장창 금리를 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2024년 1, 4분기 돼서부터 이제 5.25%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때부터 동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우장창 올라갈 때라서 그래서 이제 피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는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2023년 8월 1일 피치의 국가신용등 감등 영향은 2011년에 비해서는 훨씬 약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정책이 시작 미국의 재정 적자 알고 있었고, 일단 패드가 그 기준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제가 좋았을 금리를 인상을 그러니까 이때는 과열을 걱정해서 한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들이 좋아지니까 주식도 갖고 있고 그래도 역시 안전자산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영향이 좀 덜했다.
2011년에 비해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5월 16일 날 장 마치고 됐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요, 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 이미 2023년 11월 11일 날 이미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을. 그러니까 앞으로 야, 미국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어. 준비해. 마음의 각오를 해. 이렇게 이미 1년 반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새삼스럽지 않고, 두 번째는 과거에 S&P나 피치 하향 조정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매를 한 두 번 맞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기업 내성이 생겼다 하는 점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건 무디스에 대한 영향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건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겠네요. 워렌 버핏이 2023년에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워렌 버핏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세상에 걱정할 필요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 일, 즉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한 거 이런 게 그런 거다. 네, 걱정할 거 일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의 뭐 피치나 무디스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걱정은 다른 겁니다. 뭐냐? 여기 그동안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4월 21일, 요게 4월 21일인데요. 4월 21일 이후에 나스닥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동안 상승폭 21%나 됩니다. 많이 올랐네요. 아하, 뭔가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인데 뺨을 때려달라고 할 상황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좀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지금 생기는 상황이고, 특히 5월 16일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5월 16일 옵션 만기일인데 콜옵션 매수가 많았어.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이 뭐냐? 콜옵션 매수가 많다는 말은요, 시장 조성자, 즉 콜옵션을 매도를 한 사람, 매도하는 시장 조성자가 있잖아요. 이쪽은 잘못하면 코피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할 대신에 현물을 매수하는 그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가 많아질수록 현물 매수도 덩달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기일이 지났어요.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뭡니까? 현물 매수를 기계적으로 해칭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심리적으로 수익 실현할 좀 해볼 만한 그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옵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장 조성자의 매수 수요가 이게 수급상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가 뺨을 때려주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이런 요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무디스가 아니라도 뭔가 지금 조정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수급상, 근데 무디스가 나타나는 바람에 더 뺨을 때려줄 상황이 됐다. 아하,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네, 지금 4월 9일 날이 저점이었죠. 이 이후에 코스피가 14.5% 계속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뭔가 전고점 와가지고 좀 숨고르게 할 조정 타이밍이죠. 조정 타이밍인데 무디스가 저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도 덩달아서 지금 우리도 지금 조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조정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급상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뭔가 지금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무디스가 계기가 돼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건 모르죠.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 무디스가 아니라도 연금 비중을 좀 확대하고 조정을 추이를 충분히 지켜본 후에 대응한다. 요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이거는 좀 미미한 재료다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지금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어떤 조정의 계기로 트리거로 작용한다. 방아쇠로 작용하고 그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텔레그램, 자, 하태민 경제TV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런 월요일에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인데요. 그 상황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시시각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